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피부 질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질환이 뭘까요? 얼굴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 질환이 생겼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질환은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가운데다 놓고 이러이러한 질환들을 이해했을 때 그 질환 간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거든요. 오늘 시간에는 얼굴 피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지루성 피부염, 그 지루성 피부염을 중심에다 놓고 유관 질환들을 한번 나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는 가장 흔한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나는 경우죠. 여드름 같은 것들, 모낭 안에 이제 면포가 커지면서 그게 화농성으로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같이 아직 화농성이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통칭해서 여드름이라고 하죠. 면포 안에 뭔가 생긴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모공 안에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 이걸 모낭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공 안에 피부 부속기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런 트러블들은 이제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습진성 질환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피부염이죠. 보통 이제 얼굴에 다빈도 피부 질환은 가장 흔한 건 지루성 피부염, 그 다음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죠. 그리고 간혹 화폐상 습진에 의해서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제 네 가지 습진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증상 자체는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고, 그죠? 심한 경우에는 진물까지 나는 양상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이 붉어지는 질환이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감성 홍조, 얼굴이 너무 갑자기 훅훅 붉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게 좀 더 진행된 형태의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죠. 이제 로사세아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얼굴의 홍조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들, 아니면 굳은 농포를 나타내는 그런 타입의 주사도 있겠죠. 이런 타입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얼굴의 피부염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와 지루성 피부염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여드름과 모낭염입니다. 이게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흔히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여드름과 모낭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사춘기 때 여드름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여드름인 경우들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부터 발생하는 또 다른 질환이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사춘기 때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양상으로 보이냐면, 얼굴이 약간 붉어지면서, 얼굴이 기름기가 많아지면서, 머리에 비듬 같은 게 많아지는 양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간질간질하면서 여드름 같은 게 나는 형태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드름양 발진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바로 여드름과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으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은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흔합니다. 가려운데 여드름처럼 나. 그러면 여드름이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성인 여드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인기에 생기는 여드름 중에서도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겹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발생하는 구진만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그저 얼굴이 가렵고, 그리고 머리가 근질근질하거나 머리에 뭐가 난다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낭염입니다. 모낭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단독적으로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흔하게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수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얼굴에 뭔가를 했을 때, 그죠? 모낭염이 발생을 하죠. 이제 산패된 오일 같은 걸 썼다던가, 아니면 마사지를 했는데 이제 수건이 더럽다던가 했을 때 이제 피부에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모낭염인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흔하고, 만성적인 모낭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깔은 상태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낫지 않으니까 이때 모공 안에 세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플러스 모낭염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감염형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흔한 건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이 겹쳐진 경우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드름이나 모낭염도 지루성 피부염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습진인데,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죠?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얼굴에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더니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그죠? 선크림을 발랐더니 뒤집어졌어요. 뭔가 했더니 뒤집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피부에 뒤집어진다 혹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가장 흔한 경우는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생각보다는 드물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경증 지루성 피부염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미약하게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예민하겠죠. 이 상태에서 화장품을 발랐더니 뒤집어져. 그걸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발생하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성이 좀 적은 질환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다가 아토피가 사라져요. 그리고 성인기에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때 아토피 피부염이 사라지고 나서 그 습진의 경향성이 남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사라지고 나서 성인이 돼서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얼굴만 생겨요. 혹은 이제 머릿속에도 그래요. 그런 경우들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습진, 얼굴에 피부염이 존재하는 경우도 접촉성 피부염은 지루성 피부염의 경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토피였다가 지루성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사 피부염을 들 수가 있어요. 얼굴 홍조, 안면 홍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사 피부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사 피부염도 지루성 피부염이랑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사를 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을 낀 주사,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 없는 그냥 주사라고 했죠. 첫 번째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홍조를 남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혈관이 확장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때 모낭충 같은 것들이 같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모낭충이 확산돼서 얼굴에 그저 주사를 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도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겹쳐진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 쪽에 존재를 하죠. 그러면 뭐를 발라요? 스테로이드제를 바르죠. 대부분 얼굴에 아토피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를 발랐을 때는 주사 피부염으로 진행되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를 발랐을 때 주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를 스테로이드성 주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을 때 혈관이 확장됨으로써 얼굴에 만성적인 주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도 당연히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얼굴의 홍조 자체도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가 낀 경우,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을 스테로이드제로 오랫동안 치료했을 때 얼굴 홍조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들도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얼굴에 피부염이 생겼을 때 지루성 피부염을 잘 모르게 되면 여드름과 혼동될 수도 있고 모낭염과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토피라던가 접촉성 피부염과도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얼굴에 홍조가 생겼을 때도 지루성 피부염과 홍조의 관계를 모르게 되면 이걸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타입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홍조용 타입, 얼굴에 홍조가 생기는 것도, 이것도 지루성 피부염인데 주사 같은 것들, 감성 홍조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진형 타입이라고 그랬죠. 얼굴에 그저 좁쌀 같은 것들이 나니까 이걸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습진형 타입,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얼굴에 진물이 나거나 붉어지니까 접촉성 피부염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얼굴에 모낭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겹쳐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얼굴 피부 질환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걸 미리 예후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얼굴 피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을 이해하면 얼굴 관리나 얼굴에 발생하는 트러블들을 대처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